안녕하세요. 동일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 통일교 사태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야 모두 걸려있죠, 지금. 이름들이. 막 특검이 알고도 뭉갰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야당 입장에서는 맨날 그 예전의 3특검은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이슈였다면, 야당도 이제 우리도 특검하자. 야, 이제 이 정권 것도 뭔가 특검할 게 있구나라고 막 공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거기다가 등장하는 거 보이죠? 정치, 돈, 소재들이 종교, 로비, 특검. 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궁금하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이 정말 어디까지 커질 거냐 이거 잘 봐야겠죠. 그걸 보려면 시작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윤영호의 특검 진술과 윤영호 녹취록. 윤영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통일교 2인자 오른팔로 불리면서 한학자 총재 시절에 잘 나갔던 그가 검찰에서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 진술한 거, 그리고 그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나눴던 그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긴 그 41분간의 녹취록, 거기를 보면 정치인 23명의 실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수사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짝짝짝짝 뻗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생긴다면 특검도 이걸 바탕으로 짝짝짝짝 수사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시작점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첫 번째, 결국 이제 가장 관심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돈 문제가 언급된 건 이 윤영호 진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8월부터 언급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진술을.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8월부터 뭔가 진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술할 때 이 시기가 중요한데,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윤영호 본부장이 엮이게 된 그 시기, 1차 시기는 바로 2018년에서 2020년 시기입니다. 요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2018년에서 2020년이면 요것만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어느 정권이에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자, 올해 8월에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전재수 장관에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고, 까르띠에와 불가리 2점의 명품 시계도 전달을 했다. 요 진술이 알려지면서 결국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예.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러면서 2018년 얘기를 하는데, 그때 9월 10일에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천정궁이 아시죠? 이제 통일교 본산,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 예, 천정궁에 다녀간 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 보고까지 오면서 진짜 뭔가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 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전재수 장관은 이미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재수 장관이 무슨 소리도 안 갔어요. 그날 나는 다른 성당을 갔어요 라고 하고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일절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미쳤냐 이 시계를 받게 라고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왜 전재수냐 라는 거에 있어서는 통일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일 해저터널,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을 하려면 부산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전재수 장관이 이 한일 해저터널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득하려고 이런 게 오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은 아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죠. 또 그 시기에 2명의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라는 이제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있었어요. 한 명은 임종성, 여기는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전 민주당 의원인데, 여기는 이제 친명이긴 해요.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임종성 의원에게 3천만 원. 여기는 이제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시절의 의원, 지금은 아니고 전직 의원 김규환 전 의원에게 3천만 원 줬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 윤영호와 악수 정도 했을 수는 있지만 아는 사이가 아니다. 김규환 전 의원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당시 식사비도 주지 않아서 사비를 썼다
라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황들을 보면 그건 아닌데 뭔가 밀접했던 것 같은데 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네팔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서밋, 여기 통일교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 임종성, 김규환 두 사람 여기 같이 있고, 2018년 그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연속 간행물의 환영사를 임종성 의원이 있고, 또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19년 천안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한학조 총재와 같이 찍힌 사진. 그 옆옆인가요? 근처에 또 윤영호 본부장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윤영호 본부장 모른다면서. 근데 너무 가까운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의심인데 아직까지는 뭐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게 바로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진술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윤영호 본부장은 특검 진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후원금,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도 15명에 달한다. 한학자 총재를 찾아와 큰 절을 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한 16명이다. 이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체 누가 한학자 총재를 가서.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간 거 아니야?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민주당 정치인 15명? 누구야? 여야 정치인 16명? 누구야? 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대가 요게 특검 진술의 핵심 내용이고, 자, 이제 그 유명한 윤영호 녹취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시기가 바뀝니다. 아까는 문재인 정부 때 얘기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긴 하지만 대선 2022년 3월에 열렸던 이 두 사람이 붙었던 대선 때 시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때 윤영호 녹취록이 있는데, 윤영호 녹취록은 3개가 있어요, 크게. 자, 첫 번째 녹취록은 2022년 1월 25일 밤 10시 14분에 윤영호 본부장과 이현영이라고 전 통일교 부회장인데 이제 핵심 인사죠. 여기와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1월 25일이라는 시점도 중요한데, 이 1월 25일이라는 시점은 언제냐면 닷새 전인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짐 로저스와 화상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에 이 짐 로저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 사이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녹취록 내용을 좀 보죠.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여권을 하려면 제가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어요. 여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니까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 쪽엔 제가 이 장관하고, 요새 이 장관님은 아마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어쨌든 화상회담이잖아요. 힐러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프로치 힐러리 좀 더 보죠.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프로치 하는 거는 오바마, 그 다음에 힐러리, 일론 머스크. 자, 민주당에 제가 몇 명 보여드릴게요. 한 건 성사시킬 때 비용이 5만 불, 10만 불 레벨이 아닐 수 있으니까 비디오 메시지를 13일로 어프로치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월 13일, 이때 1월 25일에 녹취인데 2월 13일에 통일교가 큰 행사를 엽니다. 이제 서밋 행사인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결국 이제 마이크 펜스, 트럼프 1기 부통령이죠. 여기가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요때 행사에 누굴 부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지금 누구야? 여기가 보면 네트워크 나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름 등장해 놓은 게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뭔가 부르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결국 안 왔지만. 근데 시도를 할 때는 5만 불에서 10만 불 레벨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디오 메시지를 13일로 어프로치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평화 서밋 행사에 이재명 후보 쪽에 뭔가 비디오 메시지, 영상 축사 같은 거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군데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현영 전 부회장이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 명단을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되는 사람은 제가 정진상 쪽으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강선우한테 넘기고, 근데 윤영호 본부장 이 명단 때 넘겨봐야 이 사람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진짜 되는 그 중에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정진상 부실장 쪽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보면 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여권 쪽으로 어프로치한 건 두 라인이에요. 하나는 직접 청와대 라인이고 정진상은 청와대에서 거부합니다. 이 청와대라는 건 이제 문재인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재밌는 얘기도 나와요. 이종석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통일교의 지형이 아직 마이너입니다. 민주당의 공동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이 이 말에 따르면 별로 아이고 뭐 통일교는 우리가 많이 신경 쓸 수는 없어요. 마이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재명 쪽은 안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진짜 파워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커버그든 힐러리든 오바마든 던져놨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은 뭔가 소극적이었나 봐요. 분위기에 따르면. 이쪽은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센 사람 하나를 넣어야 그나마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던데. 만약에 이재명 비디오 메시지를 요구하면 저쪽에서는 그 행사에 윤석열이 오느냐고 윤석열 후보가 오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 윤석열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어프로치한 그 두 라인은 혼자 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혼자 통일교 행사 가면 뭐 통일교와 유착이 하려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두 쪽 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오면 좀 부담이 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했는지 모르죠. 뭐 이건 저희 집 녹취록만 있으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야권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혼자 하겠다? 네, 이재명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현영은 또 당에서는 아마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윤석열 본부장이 무슨 얘기냐면 돈으로 얽히고 싶진 않아 할 거다는 거예요. 통일교와는. 당에서는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윤석열 본부장. 통일교한테 신세 안 지고 싶죠. 근데 그거는 회장님 몫이에요. 윤석열 본부장이 이제 이현영 부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속내 아닐까 싶어요. 보험을 드는 거죠. 여야 둘 다 사실 우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통일교와 가까워지면 뭔가 좀 대놓고 자랑스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제 본인도 느끼는 거죠. 자, 이거 좀 떼고 더 붙여볼까요? 상당히 대화들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본인들도 정치권이 본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국제 인사를 불러야만 두 사람 후보를 초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뭔가 끈끈한 건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언제냐면 대선 1월 25일이니까 대선 한 달 반 정도 전 상황이네요. 윤석열 본부장. 그러니까 야권 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이죠. 세 개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기획자까지 만났습니다. 권의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까지도 우리가 어프로치를 한 적이 있고 여권 쪽은 제가 문 대통령님 친복을 통해 가지고 친복이 비서실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상황실장이나 국회의원 중에 다 있어요. 메인은 결국은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 이현영이가 이번에 좀 기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윤영호 본부장님이 그래도 청와대나 인수위 그 이상까지도 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졌으니까 지금 보따리 들고 쫓아다니신 거잖아요. 이 드러나면 통일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자, 윤영호 본부장. 야권은요, 우리가 아는 김건희 씨나 밑에가 아니고요.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이철규, 우리 기획 플래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개 쪽 다 어프로치를 해봤고요. 나경원 의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김건희 씨나 밑에가 아니고요. 김건희는 마치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런 핵심 실세, 이때 당시 핵심이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이쪽에 뭔가 어프로치를 해봤고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일단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노 실장님 있잖아요. 여기는 노영민 실장 얘기 같아요. 여권은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재명 후보를 우리 기획에서 뛰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중에 아까 정진상 라인에 회장님하고 연결된 분이 있으면 지금이더라도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셔야 되잖아요.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뭐 처음에 2개 어프로치 했다가 여긴 또 5명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좀 야권은 또 3개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라인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야권은 이제 김건희 여사나 막 이렇게 의원들이 있고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녹취록을 보면요. 임종성 의원이나 김규환 의원은 곁다리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종성, 김규환 아까 오래전부터 좀 뭔가 관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긴 곁다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그 후보를 움직이는, 메인은 결국은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 후보를 움직이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프로치 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예, 이걸로 뭔가 엮어보려고 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녹취록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녹취록은 2월 7일 오후 8시 56분이에요. 통화한 사람은 똑같이 윤영호 본부장과 이현영 부회장이고, 전 부회장이고, 그러니까 2월 7일이니까 아까 1월 2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이제 보름 정도 지난 후고 2월 13일이 행사였으니까 행사 직전이네요. 그때 얘기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현영 회장이 이재명 쪽 화상대담하는 거 아직은 힐러리 쪽에서 연락이 없었고요. 힐러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힐러리 아니어도 좀 싼 사람, 커리 같은 경우나 좀 뭔가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스테픈 커리 아시죠? 농구 선수. NBA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선수죠. 커리가 더 비싸요. 그거 8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초청할 때 이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뭔가 이제 영상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녹취가 끝났는데 결국 2월 13일에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요. 근데 이재명 후보 쪽은 안 만나고요. 대신 이재명 후보의 캠프 때 핵심 인사들이죠. 여기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 실장이나 여기 김현종 전 통상조사 본부장 했던, 여기가 이재명 후보가 가깝잖아요. 여기와는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나요. 끝나고 2월 28일,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그 열흘 직전이죠. 그때 다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모레 집회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 의중을 얘기하실 거예요. 이재명 쪽에서 다이렉트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해 준 거예요. 이재명 쪽도 김현종. 이 모레면 언제면 3월 2일에 잠실에서 통일교 간부 120명과 한학자 총재가 이제 같이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걸로 특검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그 모레 집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아직까지 공개 지지를 하긴 전이고, 누군가를.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뭔가 어머님 뵈려고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펜스하고 확실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여기 브릿지 해줬고, 여기는 김현종이 왔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하잖아요. 자, Y쪽 신세를, Y쪽이라면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쪽 신세를 지게 하는 거 놓고는 건진법사가 다이렉트 한다면 저하고 회장님하고 김건희 싸모를 한번 만나는 걸로 아시죠? 둘이 김건희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듯한 내용들이 오갑니다. 우리 정책 5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 한 해에 사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DMZ나 이런 거는 인수위에서 다뤄주기로 이야기가 됐고, 여기 녹취록에 따르면 이미 윤석열 후보 쪽에는 뭔가 우리가 자기네들이 제안을 했고, 그중에 인수위에서 뭔가 해주기로 했다. DMZ. 이게 뭐 DMZ가 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DMZ에 UN 5사무국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교가 역점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 내용일 수 있죠. 어머님이 L이든 Y든, L은 이재명 후보인 것 같고 Y는 윤석열 후보 같아요. 이제 양쪽 다 하고 회장님이 하시는 거 다 얘기했어요. 한 3주 전에, 3, 4주 전에. 그런데 Y로 하면 좋겠다. 윤석열로 하면 좋겠다. 펜스 정도는 붙여줘야 저쪽에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액션을 해줬고, 그러니까 3, 4주 전에 윤석열 쪽으로 뭔가 마음을 정하고 펜스를 그래서 연결시켜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녹취록 내용이에요. 제가 뭐 다 소개해드린 건 아니지만 핵심 내용들은 이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어쨌건 대선 앞두고 여기저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청와대 문재인 쪽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 뭐 정진상 실장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 뭐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쪽, 각종 의원들 쪽에서 다 손을 뻗쳤던 것 같고, 그러다가 뭔가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결국 이재명 후보를 2월 13일에 뭐 초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화상 대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했고, 그런 건 실패한 거고, 예, 이렇게 계속 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3, 4주 전이니까 2월쯤에는 윤석열 후보를 우린 지지 선언해야겠다. 이쪽으로 마음을 붙여서 펜스를 아예 딱 붙였고, 네. 그러면서 이미 요때는 이제 대선 전이거든요. 요때 이미 약간 윤석열 쪽과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 인수위에서 뭔가 해줄 것 같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023년 12월에 2023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도 좀 한참 지나서죠.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본부장 되면서 재정국장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TM의 의지로, TM이 뭐냐면 트루 마더, 진짜 엄마. 트루 마더, 진짜 엄마. 이게 한학자 총재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 언급할 때 VIP 이렇게 언급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TM의 의지로 2022년 대선에 개입해서 3월 2일 축승회에서, 이 축승회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 3월 요 모레 집회 요거예요. 요거 3월 2일 거기서 TM께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윤보는 아마 윤영호 본부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보는 신통일 한국과 국가 복귀를 위해 진보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습니다. 진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감사 김현철 장관 등과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고, 보수는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등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 실명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들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실제로 이 실명 나온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해명했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 무슨 소리. 통일교에서 한번 왔더라고. 왜 왔냐면 코로나 때. 외국인 국가 원수급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민원이 왔는데 내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 끝이다. 통일교와 나의 접촉은. 정진상 실장 측,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김현철 장관, 폼페이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한번 오거든요. 통일교 행사 초청으로. 그때 발표하니까 토론을 맡아달라고 해서 갔었고, 행사 후에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윤영호 본부장이 있긴 했는데 나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논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지인과 만났어요, 한번. 그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권영세 의원. 아예 윤영호 본부장은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철규 의원. 얼굴도 몰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어. 강선우 의원. 짐 로저스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짐 로저스. 딴 건 내가 섭외했지만 짐 로저스는 섭외가 다 정해진 채, 이때 왜냐면 강선우 의원이 그 사회를 보거든요. 짐 로저스와 화상회의 할 때. 전날만 받았어. 윤영호 본부장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 아까 말한 그 이현영 전 부회장관은 2022년 7월에 딱 한 번 만나서 인사 정도 나눈 사이. 정도윤 장관.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에 자기가 이제 딴 데 가다가 천정궁에 잠깐 갔었다는 거. 그 카페. 그때 잠깐 만났다는 거. 야인 시절에. 나경원 의원처럼 일종의 물타기. 그래서 나경원 이름도 포함시킨 것 같다. 전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모르죠. 뭐 이름이 등장했다고 다 소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 그들에게 부정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은 이제 녹취록에서 이름들만 나왔을 뿐이니까, 아까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액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더 신빙성이 가니까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고, 이들이 뭐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들도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 윤영호 본부장이 막 광 팔듯이 나 이 사람도 알고요, 저 사람도 알고 하고 저희들 허세를 과시했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요 와중에서 지금 그 관심은 이게 이제 통일교 특검까지 갈 거냐잖아요.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n't to the news. 자, 이제 통일교 특검이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통일교 특검이 왜 이게 폭발력이 있냐면 많이들 드루킹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특검이 시작을 해서 굴러가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조마조마한 상황일 것 같아요. 누가 이름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통일교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개입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특검, 3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특검이었고 이 특검은 뭔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특검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요즘 특검 갖고 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걸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 있다 그러고 국민의힘도 이걸로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해산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지금 거센말로 싸우는 이유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뭘 특검하자 그러냐면 결국 이 특검에서 관심은 수사 대상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추천권입니다. 수사 대상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특검법에 들어있는 것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왜 너네 이거 윤영호 본부장이 8월에 이미 다 진술했는데 왜 수사 안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특검법에 들어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 들어있지 않았거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6가지를 수사하자는 거예요. 법안 냈어요. 이미 법안 냈어요. 첫 번째 통일교 로비 의혹, 지금 나오는 이제 정치인들 이름.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특검. 대체 왜 알고도 수사를 안 했는지 은폐 의혹. 혹시 대통령실한테 보고했는데 대통령실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의심을 품으면서 지금 의혹하고 있는 거죠. 통일교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 이건 뭐냐면 되치기예요. 김건희 특검이 마치 이제 통일교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 때 당선시키려고 막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가져가겠다고 해서 붙었지 않습니까? 봤더니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 지구장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도 가입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우리가 당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하자. 민주당도 해라. 민주당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학자 회동 관련 로비 의혹. 요거 아까 이제 한학자 총재와 만나려고 하는 정치인 뭐 열 몇 명 있었다고 이제 녹취로 나왔는데 자꾸 이제 뭔가 이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난 거 아니야. 맨날 틈만 나면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한학자 총재가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이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학자 회동 관련된 로비 의혹. 그다음에 19대 20대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문재인 청와대도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 전 대선도 한번 알아보자. 19대 20대 대선. 이런 거 다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요거는 그래 오케이. 이건 특검이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디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이제 법안이 안 나왔으니까 연내에 낸다고 하니까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추천권인데 특검이 이제 어느 쪽에 가깝냐라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특검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처음에는 이제 법원 행정처, 대법원 쪽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2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추천을 하면 중에 1명이 되는데 요거는 확실해요. 이 1명을 누가 뽑냐면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면 결국 이 둘을 이제 어떻게 추천할 거냐인데 민주당은 이걸 여 하나 야 하나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 하나 야 하나 하면 대통령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여를 뽑겠죠. 자기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그래서 제3자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사람을 해야 공정하게 둘을 올리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뽑게 해야 되는 요 과정이 이제 잘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거는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이제 또 뭔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모두 촉각을 탁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최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한 인물은 1번 권성동 의원, 2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3번 한학자 총재, 4번 스테판 커리.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통일과 뉴스터디를 2022년 9월부터 참 언제입니까? 3년 3개월이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거의 뭐 휴가 때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쉼없이 달려왔는데 잠깐 좀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이제 조금 돌아도 좀 보고 또 뉴스터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도 좀 구상도 좀 하고 해서
당분간 조금 텀을 갖고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 저는 뭐 뉴스 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게 될 거고, 제가 뉴스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뉴스에서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더 좋은 뉴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좀 구상도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 그동안 제가 3년 3개월 동안 너무 뉴스터디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저도 똑똑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공평하게 잘해줬다. 특히 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요즘 음모론이 많은데 그런 걸 빠지지 않고 뉴스터디 보고 진짜 팩트를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달려왔고, 제가 또 좀 정비 잘 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나가면 또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에 꼭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 잘 계시다가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들, 그래도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보고 가셔야죠.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점으로 지목한 때는, 야, 이거 공부 안 하시면 맞추기 어려워요.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사님들 박수 드립니다. 1번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첫 번째 당첨자님은요, 구름. 와우, 너무 이쁜데요. 웃는 모습인데 환하게 웃는 모습처럼 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웃게 본 게 맞겠죠? 예.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1번 맞춰주셨고요. 어떤 방향이라도 좋으니 진실이 밝혀져서 모든 시국이 제발 안정적이게 되길. 어떤 것도 믿기가 어렵네요. 참 뭐가 진실인지 어려운 세상입니다. 두 번째, 절대 강자님. 정답 1번.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어설프네. 특검은 뭘 그렇게 조사했는지 답답하네. 의문점이 다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12월 3일이냐 그럴 때 특검도 얘기를 하죠. 나도 100% 확신은 없는데 라고 추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답답하셨나 봅니다. 자, 세 번째 당첨자님은요, 정혜님입니다. 1번이요 23년 10월 잘 맞추셨고요. 이광석, 최용성님도 1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당첨자 되신 분들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박사님들 고맙습니다.